김 교수님, 네. 가수 구창모 씨뿐만 아니라 네. 옆에 보시면 배우 김혜선 씨도 이번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김혜선 씨 지난 과거에 간이회생도 신청했다. 제가 이런 보도도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영문인가요? 아마 김혜선 씨 본인이 얘기 다 하셨지만 참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네. 2번 정도의 이혼을 좀 거쳤죠. 그리고 이제 3번째 만난 그 남편분하고 잘 살고 계시는데 아마 그 전 남편이 채무를 진 거를 이제 아마 보증을 섰던 것 같아요. 그게 한 17억 정도 되는데 아이들 친권하고 양육권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남편의 빚을 떠안았던 게 한 17억 정도 된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빚을 좀 갚아보려고 어떤 사업을 좀 하다가 거기에서 사업이 잘 안 돼갖고 한 7억 정도 또 빚이 오히려 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여억 원이 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간이회생 아마 그 신청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아마 간이회생 신청 변호사님들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30억 이하 정도 되면 법원 관리하에 한 10여 년 그 기간을 두고 서서히 갚아가는 제도 아닙니까? 예. 네. 양 변호사님. 근데 글쎄 채무 초객이 한 2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김혜선 씨. 그런데 글쎄요. 저게 아무리 빚이 저렇게 채무 관계가 많아도 이 체납과는 또 별개의 문제. 그러니까 좀 이게 참작이 되는 건지 전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은 그게 참작이 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채무액이 워낙 많게 되면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갚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그러면 천천히 나눠서 이제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간이회생 절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채무액이 너무 많아요라고 하면 그게 이제 반영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입장의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여러 사람과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를 고려 대상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이 미납한 세금액이 2억 원 이하가 되지 않는 이상 계속 매년 이제 공개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고 있고요. 김혜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액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본인도 조금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 법적으로 풀어야지 그냥 이제 나는 채무가 많아서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국세청이라든지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도 전혀 용납을 할 수 없는 이해가 됐어요. 이 김혜선 씨가요 얼마 전에 잠깐 화면으로도 여러분들이 봤었지만 3번째 결혼을 당당히 밝혀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모습 한번 같이 보고 오시죠. 늘 변함 없는 웃음으로 제게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참 사람이 성실하고 괜찮으신 분인 것 같다라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항상 대했었는데 행복하게 한번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걸 진심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었고 이런 사람이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많이들 걱정하실 텐데 저 결혼도 했고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아갈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저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세금 체납 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이제 구창모 씨 그리고 연예인 김혜선 씨가 다 올랐는데 박준 변호사님 작년에도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신은경 씨와 심영래 씨도 체납자 명단에 올랐었네요. 매년 공개를 합니다. 작년까지는 3억이 기준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억으로 이제 다운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도 신은경 씨는 한 7억 내지 8억 정도, 심영래 씨도 10몇 억에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전혀 세금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재가 됐고 신은경, 심영래도 지금 고액 체납자 명단에 지금 기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양 변호사님 사실 세금은 모든 국민이 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내야 할 것 같긴 한데 물론 돈이 있으면서도 안 내면 나쁜 거지만 없으면서 못 내는 경우도 있을 텐데 만약 구창모 씨나 이런 김혜선 씨 같은 분들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상황이라면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그게요. 사실은 이제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주관적일 수가 있어서 만약에 본인 명의로 된 건물이나 부동산 같은 그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 이제 환가해서 사실은 납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렇게 명단을 공개해서 공개적으로 조금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제 경고를 주는 방법과 더불어서 뒤로
뒤로는 당연히 이제 법적으로 빨리 돈을 달라라고 하는 이제 절차도 밟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으면 그게 얼마든지 가압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서 뭐 일명 뭐 차압딱지를 붙인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국세청에게 이제 징수가 돼서 환가액으로 환가가 돼가지고 다 이제 납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양 변호사님 지금 오늘 이 영상이 국세청에서 공개한 영상인데 말씀처럼 이렇게 집에 찾아가서 금고 같은데 숨겨놓은 현금이나 뭐 귀금속 같은 거를 압수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이런 정도의 거액의 체납액이 발생을 하려면 대부분의 뭐 큰 사업의 실패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저렇게 이제 체납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겉으로는 내 명의의 재산 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놓고 저렇게 집에서는 사실은 뭐 소파에 안에 숨겨놓는다든지 금고에 비밀 금고에 저장을 해둔다든지 저렇게 하는데 뒤지니까 나오는 돈들이 꽤 많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이제 국세청이 가서 직접 저렇게 다 찾아가지고 현금이라면 뭐 바로 이제 징수를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물건 같은 경우에는 환가해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하고. 없는 웃음으로 제게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참 사람이 성실하고 괜찮으신 분인 것 같다라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항상 대했었는데 행복하게 한번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걸 진심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었고 이런 사람이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많이들 걱정하실 텐데 저 결혼도 했고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아갈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저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 세금 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이제 구창모 씨 그리고 연예인 김혜선 씨가 다 올랐는데 박준 변호사님. 작년에도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신은경 씨와 심영래 씨도 체납자 명단에 올랐었네요. 매년 공개를 합니다. 작년까지는 3억이 기준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억으로 이제 다운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도 신은경 씨는 한 7억 내지 8억 정도, 심영래 씨도 10몇 억의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도 뭐 전혀 세금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재가 됐고 신은경, 심영래도 지금 고액 체납자 명단에 지금 기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양 변호사님 사실 세금은 모든 국민이 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내야 할 것 같긴 한데 물론 돈이 있으면서도 안 내면 나쁜 거지만 없으면서 못 내는 경우도 있을 텐데 만약 뭐 구창모 씨나 이런 김혜선 씨 같은 분들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상황이라면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그게요. 사실은 이제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주관적일 수가 있어서 예. 만약에 본인 뭐 명의로 된 뭐 건물이나 부동산 같은 그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 김 교수님 네. 가수 구창모 씨뿐만 아니라 네. 옆에 보시면 배우 김혜선 씨도 이번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김혜선 씨 뭐 지난 과거에 뭐 간이회생도 신청했다. 제가 이런 보도도 본 것 네, 같은데 어떻게 된 영문인가요? 아마 김혜선 씨 뭐 본인이 얘기 다 하셨지만 참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두 번 정도의 이혼을 좀 거쳤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만난 그 남편분하고 잘 살고 계시는데 아마 그 전 남편이 채무를 진 거를 이제 아마 보증을 섰던 것 같아요. 그게 한 17억 정도 되는데 아이들 친권하고 양육권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남편의 빚을 떠안았던 게 한 17억 정도 된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빚을 좀 갚아보려고 어떤 사업을 좀 하다가 거기에서 사업이 잘 안 돼갖고 한 7억 정도 또 빚이 오히려 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여억 원이 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간이회생 아마 그 신청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아마 간이회생 신청 뭐 변호사님들 계시니까 뭐 아시겠지만 30억 이하 정도 되면 법원 관리하에 뭐 한 10여 년 그 기간을 두고 서서히 갚아가는 제도 아닙니까? 예. 네. 양 변호사님. 근데 글쎄 채무 초액이 한 2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김혜선 씨. 그런데 글쎄요. 저게 아무리 빚이 저렇게 채무 관계가 많아도 이 체납과는 또 별개의 문제. 그러니까 좀 이게 참작이 되는 건지 전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은 그게 참작이 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채무액이 워낙 많게 되면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갚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그러면 천천히 나눠서 이제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간이회생 절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채무액이 너무 많아요라고 하면 그게 이제 반영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입장의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뭐 여러 사람과 채무 관계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를 고려 대상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이 미납한 세금액이 2억 원 이하가 되지 않는 이상 계속 매년 이제 공개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고 있고요. 예. 김혜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액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본인도 조금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걸 법적으로 풀어야지 그냥 이제 나는 채무가 많아서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뭐 국세청이라든지 뭐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도 전혀 용납을 할 수 없는 이해가 됐어요. 예. 이 김혜선 씨가요, 얼마 전에 그 잠깐 화면으로도 여러분들이 봤었지만 세 번째 결혼을 당당히 밝혀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모습 한번 같이 보고 오시죠. 늘 변함